태평양에 피지라는 섬이 있거든요. 알죠. 거기 가면 수술방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15분마다 다리를 하나씩 자른다. 왜? 거기에요. 네. 다리가 당뇨 때문에 다리가 당뇨 썩어서.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이제 캡처해서 뉴스에 보내는 거죠. 의사들이 이렇게 다리를 많이 자르는데 당뇨 합병증 그냥 두면 안 된다. 오세아니아 주뿐만 아니라 네. 대한민국이 지금 전당뇨 1,500만 시대입니다. 야. 저는 그 안에 들었어요, 교수님. 전 단계 당화혈색소 네. 5.8인가요? 5.8부터 6.4가 전당뇨. 당뇨병은 아닌데 그래서 좀 관리를 해라 해서가지고 당 관리를 해야 된다. 네, 또 약도 먹고 있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또, 예. 네. 첫 번째 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3끼 동안 이연복의 짜장면 vs 하루 3끼 동안 이봉원의 짬뽕. 짜장이냐 짬뽕이냐. 과연 3끼 내내 짜장을 먹는 것과 짬뽕을 먹는 것. 짜장이 나을 것 같은 게 왜 짬뽕은 국물이 너무 많아요. 국물 안에는 나트륨 뭐 이런 거 정말 많이 포함이 돼 있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짜장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재관 씨. 왜요? 그냥 짬뽕이 아닙니다. 우리 대선배님 짬뽕이에요. 이봉원의 짬뽕이에요. 그냥 짬뽕이 아니라 가봤어요? 어디 있는지 알아요? 천안이요. 가봐서 먹었냐고요? 비싸서 못 가봐. 그거 뭐가 비싸서 못 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짜장면에 나트륨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마지막에 보면은 치매라고 해야 되나? 아밀라제가 들어가면서 그 전분이 녹아갖고 물이 되는 오, 거죠. 맞습니다. 저는 근데 이 짜장에 뭐가 좀 장점이냐면은 양파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양파가 좀 혈액순환이나 이런 쪽으로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서브로 양파를 얘기하셨다 치면은 네. 저희는 양파도 들어있죠, 목이버섯도 들어있죠, 새우도 들어있죠, 오징어 들어있죠. 뭐 저도 굳이 의견을 보태자면 결국은 이 혈당이라는 게 뭐 밀가루라던가 이런 이제 탄수화물에 의한 걸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해서 뭐 해산물이나 다른 이제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짬뽕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짜장면은 그 소스 자체를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먹죠 그 무조건. 안에 이제 설탕도 들어있고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소스가 많이 스며든다라는 거죠, 짜장면에. 네네네. 근데 국물은 이제 안 먹으려면 안 먹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른도 결론이 나 있습니다. 나왔어요? 결론이 나 있어요. 정답이 네. 있는 거였어. 정답이 있습니다. 네. 자, 짜장면 450g, 짬뽕 500g을 보통 1인분으로 우리나라에 정의하고 있어요. 국물 포함인가요? 국물 포함. 그랬을 때 칼로리는 둘 다 780kcal로 둘이 비슷해요. 비슷하군요. 비쌀 것 같아요. 칼로리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토론의 주제가 뭐죠? 혈당. 네. 짜장면에는 어마어마한 그렇지. 정제당이 들어. 그래서 고춧가루를 넣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왜 결정이 나냐면 당뇨인들께서 보시는 그런 토론 장소가 있어요. 거기 이제 의사들이 들어가서 이제 많은 팁을 드리거든요. 네. 네. 굳이 둘을 비교하자면 짬뽕이 그래도 낫다. 짜장면하고 비교하면. 짜장면하고 둘을 비교하면 요만큼. 요만큼보단 더. 그래요? 혈당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짬뽕, 짜장면 다 탄수화물 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짜장면은 설탕식품. 진짜요? 네. 어마어마한 정제당이 들어가고요. 오늘의 주제로 하루 3끼로 짜장면, 짬뽕을 먹어서 실제로 혈당을 측정을 해보면 네. 합리적 추론으로 인해서 짜장면은 이렇게 설탕 스파이크가 오는 반면에 네. 짬뽕은 이렇게 조금은 완만하게. 완만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당뇨인이 만약 골라야 된다면 짬뽕이다. 교수님의 결론은 짜장면이 그래도 혈당에는 조금 더 해로운 안 좋다. 안 음식이다. 그러면은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5성급 호텔에서 불규칙한 수면을 하는 것과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것. 짧게 말씀드리면은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 불규칙한 식사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재료 쓰겠어. 그러니까 아무리 불규칙해도 최고의 요리죠. 최고의 요리, 최고의 맛, 최고의 재료기 때문에 더더욱 불규칙한 식사여도 여기가 괜찮을 거다. 불규칙한 거는 막 여러 번 먹어도 되는 거잖아. 많이 먹고 막 가서 한번 형은 가서. 좀 좀만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데. 저는 이 식사 부분이 이거 아무래도 위쪽에서 너무 직접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 식사를 갖다 제때제때 먹지 않고 불규칙한 식사를 하면 위장이 일단 놀래요. 어떻게 해요? 위액이 아무 때나 막 나온단 말이야. 그럼 또 속이 쓰리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병원 가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잠이야. 뭐 그냥 낮에 좀 시간 내면은 어디서 한번 잠깐 뭐 저 눈을 붙여도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안에서 서브로 질문 또 들어갑니다. 네. 자, 이제 수면 관련된 건데 네. 8시간 이상 자는 게 혈당에 도움이 도움이 될까? 아니면 5시간 미만으로 자는 게 혈당에 도움이 될까요? 더 많이 자느냐? 조금 자느냐? 저는 조금 자느냐. 저는 오래 잘수록 요즘 또 간헐적 단식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쵸. 간헐적 폭식은 자주 하는데 단식은 제가 잘 안 해봤는데 잠을 길게 자면 자연스럽게 공복 시간이 늘어나니까 뭐 그런 면에서도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밥도 오래 씹으면 씹을수록 혈당이 많이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잠도 오래 잠을 잘수록 혈당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추측. 결론을 말씀드리면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이걸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8시간 이상 잔 군
네. 5시간 미만 잔군 둘 다 혈당이 올라갔어요. 오래 자는 동안에 간헐적 당신의 효과도 나타나지만 근육이 분해가 되면서 글라이코겐이 혈당을 올려요. 적게 자는 사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적게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인슐린이 춤을 추기 때문에 네. 당뇨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즉 적당한 잠이 중요하다. 적당한 잠이 중요하다. 적당한 수면은 그럼 몇 보통 몇 시간입니까? 시간을 얘기하는 거? 네, 성인 기준으로 해서 6시간 반에서 8시간 정도. 더 많이 자도 네, 네, 당뇨 네. 가능성은 좋지 않군요. 올라간다. 아, 그동안 이제 에너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근육을 분해서 네. 쓰는군요. 그렇죠. 아. 그래서 점점 마른 비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일어나서 먹어야 돼요. 지금 교수님이 정답을 얘기해 주셨어요. 이미 수면에 대한 연구를 할 정도로 수면은 우리의 최악의 건강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불규칙한 수면이 더 건강에 안 좋을 것 같다. 이것도 연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항상 반전을 꾀하시는 게 바로 우리 교수님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정답은 불규칙한 식사가 더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한 번에 많이 이제 먹으면 네, 혈당이 오르고 할 거 아니야. 혈당 기준으로 봤을 때죠. 혈당 기준으로 봤을 혈당 때. 기준. 혈당 기준으로 했을 때 불규칙한 식사가 좋지 않은 이유는 너무나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다이비티스라고 하는 당뇨병 학회지에 2023년 12월에 얼마 전이네요. 네. 네. 그걸 보면은 우리가 사람으로 실험한 게 있고 쥐로 실험한 게 있는데 시간 돼서 맞춰서 먹은 쥐와 풀어놓고 막 먹인 쥐를 비교를 한 거예요. 풀어놓고 먹인 쥐에서 당뇨 발병이 당연히 높았고 사람 같은 경우도 인슐린 분비능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인슐린 솔직히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인슐린이 C펩타이드라는 거랑 붙어 있어요. 그러다가 인슐린이 떨어져 나가서 활동을 하는데 요 C펩타이드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몸에 떠다니거든요. 그럼 C펩타이드 수치를 측정을 해보면 네.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얼마나 나오는지 가정을 할 수 있겠네. 있거든. 이거를 불규칙하게 먹은 사람들이 C펩타이드가 오르락내리락 한 걸 보면 인슐린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렇죠. 당뇨 가능성이 높아진다. 수면을 불규칙하게 하는 것도 당연히 혈당에는 안 좋은가요? 그렇죠. 네. 불규칙한 수면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중간에 수면 장애가 있어서 밤에 1회 이상 깨는 경우 네. 그리고 나서 잠을 못 드는 경우 네. 그리고 건강 수면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본인은 수면 시간을 지켰다고 했으나 다음날 아침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수면 장애 또는 불규칙한 수면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불규칙한 수면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우리 신장, 콩팥 위에 있는 부신에서 네. 이런 코티졸 호르몬들이 너무 많이 분비가 돼요. 코티졸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췌장을 자극을 해가지고 인슐린이 나오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밤새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되지만 두 개를 비교한다면 불규칙한 식사가 더 혈당 관리엔 좋지 않습니다. 맞아. 그 궁금한 분들이 많을 주제인데 간헐적 단식도 어떻게 보면 불규칙한 식사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네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동댕 강북 삼성병원 강재현 교수님 등이 한 연구를 따르면요.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에 간헐적 단식은 체중 조절 및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만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과체중, 50세 이상, 완경 여성, 65세 이상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간헐적 단식은 그냥 절식일 뿐이지 그것으로 혈당을 개선시켰다는 근거는 없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수면과 식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너지 뿜뿜 멀티비타민이냐 장내 유익균 늘어나 유산균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비타민을 챙겨 좀 더, 먹는 게 둘다 좋을지 좋은데. 유산균을 챙겨 먹는 게 비타민이 온몸에서 필요가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 같은 거는 저도 매일 먹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다 기본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여기 나왔어도 안 되는 문제고 그냥 무조건 먹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는 멀티비타민이다.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멀티비타민 같은 경우 그냥 소변 볼 때 오줌이나 노랗게 만들 뿐이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참 먹으면서도 아이러니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유산균이라 하면 소화를 했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혈당 올라갈 시간이 없는 거지. 맞아. 그럼 그대로 끝. 혈당 오르기도 전에 헬리코박터균들이 냐라라라 내려가면서 다 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혈당 쌓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균이 더 혈당엔 더 좋을 것이다. 참고로 헬리코박터균은 위암을 일으키는 균입니다. 건강검진을 하면 그 헬리코박터균이 있나 없나를 꼭 검진하잖아요. 우리 건강해보 구독자분들이 혹시 혼돈하실까 봐 그렇죠. 좋은 균으로 유산균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정확하게 또 정보를 알면 좋으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교수님? 이것도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모 유산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유산균 같은 경우는 동물 실험 및 인체 적용 실험에서 실질적으로 공복 혈당의 개선을 의미 있게 뽑은 그런 유의미하게. 연구가 유의미하게. 보통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은 대조군, 그다음에 연구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쪽은 가짜 위약을 먹고 한쪽은 이제 진짜 약을 먹는데 인구군을 균등하게 나눴어요. 128명 정도를 모집을 하는데 그걸 64명, 63명을 해서 남녀 비율, 체중, 몸무게, 나이까지 세팅을 비슷하게? 딱 네, 해가지고 네, 네, 네. 양쪽 대조군을 하고 본인이 참여하겠다고 해서 동의서를 쓰신 분들에게
12주간 그거를 주는 연구자도 모르고 먹는 사람도 모르는 이중맹거법. 그렇죠. 네, 이중맹거법으로 진행이 되고 중간중간에 식약처 등에서 CRA라고 하는 분들이 가서 모든 연구 과정을 검토한 결과 나왔다. 특정 유산균인 경우에 실제로 우리가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들이 막 이렇게 분해가 되잖아요. 네네. 긴 탄수화물 고리가 잘게 쪼개져서 쉽게 흡수가 되는 거를 막아주는 유산균이 있더라. 그런 경우에는 혈당이 올라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 않을까. 그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거는 장내 유익균 숫자를 올리면 유익균이 올라가면서 아까 나 현기 씨 말씀하셨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가끔씩 뒷다리로 쥐잡아요. 자꾸. 실제로 그 유익균에서 나오는 어떤 성분들이 이 혈당 흡수를 차단하는 효과를 갖고 오거든요. 오, 놀랐어요. 근데 제가 좀 도와드리자면 당뇨 환자분들, 당뇨 이미 당뇨로 네.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뇨약 중에 이제 메트포르민이라고 하는 계열의 약이 있는데 이 약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이런 무기질들 다 소모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대사가 느려지는데 그때 메폴민 계열의 약을 드시는 당뇨인들이 멀티비타민을 드시게 되면은 당 관리에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멀티비타민과 유산균까지 저희가 좀 알아봤고 여러분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